왠지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셨지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4월 28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리는 TBS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보죠.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영상 PD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적극성, PD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미래 영상 PD를 꿈꾸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영상 PD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무한도전에서 라디오 스타 특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부터 PD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PD 관련 직종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또 사진 찍는 거나 풍경 관람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영상 PD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이제 PD를 꿈꾸고 있지만 우리 이제 언론들이 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꿈을 있죠.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윤태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네, PD들에게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운동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은 윤태현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특징하고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앞서 본인이 말했듯이 PD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상까지 하는 아주 능력 있는 학생이고요. 이런 학생이 지금 2학년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학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윤태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예, 지금 뭐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수시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네. 있는데요. 뭐 이렇게 70%까지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2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까지의 과정만으로 지금 평가를 한 거고요.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는 건 사실 무리는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시보다는 수시에서의 경쟁력이 조금더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요. 1학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경쟁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아주 잘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쭉 유지해 나간다라면 수시 전형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가 그러면 아주 약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능 모의고사도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좀 있어서 수시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인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 다 가지고 가되 그래도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유리한 전형도 수시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이제 수시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단 본인이 준비를 해온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외에 이제 학생부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면요. 토론이라든지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논술 전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함께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시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논술 전형도 고려를 해야 한다면 모의고사도 그냥 허투루 볼 수는 없겠죠.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3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 나는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3등급이고 한국지리가 2등급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6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 영어도 1등급을 계속 유지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국어와 영어에 비해서 수학과 사회탐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수학은 2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뭐 원점 수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특히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인 추론과 문제 해결력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뭐 본인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의 경우에는요, 현재 뭐 성적이 저조하게 나왔다 해서 사실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2학년 때 수능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3학년 진급하기 전에 이미 좀 끝낸 상태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뭐 기본적인 역량이 잘 갖춰진 학생으로 보이니까요. 기본적인 목표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100분위 점수 98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사회가 모두 1.5등급이고요.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1.62등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등급이 뭐 평균 등급의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요. 국수 영사 평균 1.62등급,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평균적인 학생들의 성적을 봤었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기별 추이도 궁금한데요. 예, 1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1에서 2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을 계속 유지했고요. 학기별 평균 등급도 보면요. 1학년 1학기에 1.4등급이었는데요. 2학기에 1.84등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적 추세가 약간 뭐 한 번뿐이었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과정, 또 옮겨놓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평균 등급은 최대한 뭐 1.3등급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하게 성적이 상승해서 성적을 1.3등급 이내까지 좀 만들어준다라면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뭐 학생부 성적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독서활동입니다.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맑음이 아주 네. 많이 있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살펴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상 경력부터 말씀드리면요. 수상이 총 19건이 있었는데요. 전공 관련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수상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런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율활동에서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도 보여주고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도 보여주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율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추가적인 활동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진로 활동, 다양한 활동 적극 참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은 뭐 이렇게 구름이라고 했지만 아직 개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총 61시간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교회 봉사활동까지 참여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활동의 의미가 학생부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판단을 좀 유보했기 때문에 보통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분명히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독서활동은 1학년 때 총 16건을 했는데요. 전공 관련 4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바라는 바는 지적 호기심에 따른 심화 독서 과정이 조금 더 드러나 있었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 학생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실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딜까 될까요? 예, 희망대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1지망으로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을, 2지망으로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3지망으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2지망인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예, 학생은 고대를 희망했는데 선생님께서 연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뽑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이요. 2018학년도에는 뭐 교과와 종합으로 이제 부분이 돼서 다시 변화가 되지만요. 현재 2017학년도 기준으로는요. 교과 전형에 속합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그 2017학년도 기준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그 기준으로 우리 학생을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학생이 희망하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연세대를 좀 주목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선생님께서 연세대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 지금 연세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는 건데요. 돼 있는 상태인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해 보면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 그리고 수능 준비도는 별점 4개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높은 준비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요즘 이름이 좀 길어요. 예,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 예,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또 이 학교의 어떤 그 선발 방식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8명을 모집을 합니다. 2년간 경쟁률이요. 23.3대 1, 18.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되겠고요. 제출 서류를 활용해서 종합평가로 서류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좀 유의하실 점은 뭐 어떤 대학은 이제 활동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받기도 하는데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학생부에 잘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2단계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인성 면접,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 역량 등을 평가를 합니다. 뭐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 영탐, 탐구는 2과목 평균이 되겠고요.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한국사는 3등급 이내입니다. 2015학년도 최저 합격자 사례가 1.236 등급이었고요. 작년인 2016학년도에는 1.804 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균형 잡힌 학교 활동이 요구되는 전형인데요. 뭐 이 전형에서 재작년 2015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80에서 85%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2등급 이내였었습니다. 뭐 그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고요.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충족률이 90%였었습니다. 또한 충원 합격률이 좀 높았습니다. 이게 서울대라든지 이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78%의 충원 합격률을 보였고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연세대에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연세대에 대해서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주시는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느 학교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미디어 관련된 학과들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정 짓게 되면 지원의 폭이 줄어들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해야 되고 정시 전형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는 그런 논술과 수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고요. 학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기주도형이 16명, 일반형이 15명입니다. 자기주도형은요, 2015학년도에 16.7대 1, 2016학년도에 14.1대 1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일반형은 작년에 신설됐는데 38.9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두 전형 모두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인데 자기주도형의 경우에는 활동 보충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했던 부분에 연대와 좀 차이가 있었죠. 그다음에 서류 평가는 뭐 종합적인 정성 평가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고요.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교내 활동을 잘 한 학생이라면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기주도형은 없고요. 일반형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2016학년도 일반형의 최저 합격자 사례가 2.323 등급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능력도 우수한 편이고요. 충실한 교과 활동, 이걸 꾸준히 이어간다라면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주도형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높습니다. 세계 영역 2등급이가 높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희망 진로를 실현하는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까지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사전에 그 상담서를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꼭 제 학생부로는 미디어 관련 학과만 가야 하나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1순위는 무조건 미디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원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좀 이 미디어 또 PD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예, 뭐 진로 희망이 미디어라고 했죠. 근데 미디어를 희망하고 PD를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미디어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과를 통해서도 그런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거를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학생부상에서는 PD가 되고 싶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라면은 경쟁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지원했을 때 경쟁력을 오히려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갖추고 있는 경쟁력을 좀 더 다듬고 학생부 성적도 좀 더 올리고 비교과도 다듬어서요, 미디어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추천드린 학생부 종합이 아닌 논술 전형을 희망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로 지원하게 된다라면 미디어 아닌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 학과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변경하지 않고 미디어로 쭉 가는 게 좋겠고, 논술 전형으로 간다면 다른 학과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경쟁률이라든가 네. 뭐 네. 최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 예. 학생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미디어 관련 학과만 가야 하나요? 다른 학교도 추천해 주세요 같은데 그래도 1순위는 무조건 미디어입니다예요. 많은 고민이 됐을 텐데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우리 학생? 예. 예, 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예, 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도 이메일에 포함이 되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꼭 살펴주시고요. 영상 PD가 되겠다는 꿈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을 기르세요. 예,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PD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영상 PD라 하면 사실 이제 예. 직접 촬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이 팔 근육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2학년 학생까지 상담 나눠봤는데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예,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를 향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특해요. 네. 반면에 하루 종일 멍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너무 안타깝고요. 이렇게 좀 자신의 꿈과 진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은 경희대 사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 그리고 고려대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